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발표를 맡은 은우, 아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오늘 발표할 주제는요. 결혼은 연애 종착점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네. 저희들의 이야기 이제 저희들은 근데 저희들이 그냥 사는 이야기 소소하게 해드릴 거니까요. 전혀 마음에 부담 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대표님. 공동체. 공동체. 오, 너무 되게 건설적인 답변이 나와서 순간 어떻게 대답할까 당황했지만 제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뭔가 불구덩이다. 지옥문이 열렸다라는 뭔가 그런 뭔가 무겁고 딱딱한 이야기 많이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두 사람이 함께하는 거니까요. 그런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결혼을 저희가 앞두고 있는데요. 불과 3주 후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3주 남다 보니까 정말 눈곱질 새 없이 너무 바쁘더라고요. 네, 이제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결혼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저희들이 이야기에 앞서 약간 신기한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 저희는 연상 연하 커플입니다. 제가 연하예요. 신기하죠? 신기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다고요. 바로 저희는 서로가 서로의 첫사랑입니다. 좀 신기하죠? 아름이 같은 경우에는 좀 이쁘고 뭔가 좀 완벽해서 인기 많을 것 같았는데 저는 좀 의외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두 사람의 만남 이야기 드릴 건데요. 저희들은 이런 신기한 첫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1이 되는 날 서로가 서로의 평생을 함께 할 거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근데 이런 신기한 일이 저의 엄청난 실수로부터 시작됩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2년 가을, 무려 7년 전인데요. 그때 제가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오전 10시였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오전 10시에 조조 영화를 예매해 놓은 상태였어요. 맞아요. 데이트. 오늘부터 우리 1일이야 했던 그 데이트 날, 첫날 제가 엄청난 지각을 해버린 겁니다. 머리가 새하얘지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갑자기 옆에 있는 것들 일단 주워 입고 막 팬티 막 바지 위에 입고 일단 나갔어요. 나가서 택시 아저씨 잡아서 택시 아저씨한테 영혼의 드라이브를 합니다. 택시 아저씨 제발 빨리 가주세요. 저 오늘 첫날이에요 하면서 전화를 딱 들었어요. 아름한테 말은 해야 되니까. 근데 하면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헤어지나 보다 하는 순간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괜찮아. 천천히 와. 서두르다 다치지 말고 조심히 와. 맙소사. 이러니까 평생 함께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런 평생을 함께하고자 마음먹은 사람에게 조만간 엄청난 눈물이 나게 됩니다. 바로 두 사람의 롬곡이에요. 롬곡 이렇게 하시면요, 네, 눈물로 보이는데요. 제가 첫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군대를 가지 않은 상태여서 200일 만에 군대를 가게 됩니다. 정말 천하의 몹쓸놈이죠. 근데 이제 저에게는 그 은우를 기다린 21개월 동안의 시간이 오히려 은우를 더 사랑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분명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항상 매일같이 서로에게 편지를 써서 줬고요. 그 다음에 또 은우가 매일매일 그곳의 생활을 일기로 적은 수첩을 항상 매일매일 적어서 휴가 때마다 나와서 저에게 한 권씩 선물을 해주곤 했어요. 네, 이런 것처럼 해서 네, 열심히 만들었었습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매일을 기록을 해서 네, 저에게 이렇게
선물을 해줬는데요. 저 혼자 있으면서 이거를 이제 읽어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 날에 나 혼자 외롭고 좀 슬프고 했던 그런 날들이 어떻게 보면은 은우와 항상 함께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희에게는 그래서 이제 21개월 동안의 시간을 은우를 기다리게 됐는데요. 저희에게는 이제 그런 매일이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하고 소중했던 하루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전역했다고 과연 끝이었을까요? 저는 사수를 해서 대학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26살이란 나이였지만 불과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졸업하려면 또 3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요. 졸업했다고 과연 끝이었을까요? 결혼까지는 또 어마어마한 넘어야 될 산이 많았습니다. 이 취업난에 또 취업을 위해서 또 2년이란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7년이란 시간 동안 아름이는 저를 기다려주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는 좀 불행한 연애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고난이나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내는 하루하루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런 특별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와중에 아름이가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사진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외국인 여성분이 청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입고 머리에는 웨딩베일을 쓰고 손에는 부케를 들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에 사진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따라서 한번 찍어봤는데요. 저희가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되게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은우에게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저는 은우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남들과 똑같은 특별한 날에 선물을 하지 않아도 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둘만의 매일 그리고 저희 둘만의 일상이 항상 특별하고 소중한데 굳이 남들과 똑같은 특별한 날을 챙겨가면서 선물을 한다라는 게 저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혼이라는 거를 이제 앞두고 웨딩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보통은 웨딩 사진을 찍을 때 하루 날을 잡아서 이제 하루 만에 다 찍어내는 그런 사진을 찍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저에게는 그렇게 와닿는 부분이 아니어서 은우에게 우리가 사는 일상을 이렇게 우리가 우리만의 특별한 순간을 찍어낸다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소중한 그런 웨딩 사진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3년간의 웨딩 촬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외국에 나갔을 때라든지 아니면 저희의 그냥 평범한 일상 중에서도 찍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냥 일상에 다니는 골목이라든지 뭐 자주 데이트를 가던 남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이제 사진을 찍게 됐고요. 그다음에 뭐 제주도라든지 여러 곳에 여행을 다녔을 때나 아니면 저희의 평범한 일상 중에서 웨딩 사진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웨딩 베일과 꽃만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 저희의 웨딩 촬영 장소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모아서 SNS에 올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응원을 해주시고 또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힘을 얻어서 방송에도 나가게 됐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연애에 익숙했고 또 서로의 기다리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면 저희들한테도 결혼이란 단어는 저희들의 친구들처럼 좀 딱딱하거나 어둡게 다가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들은 연애에 서툴렀고 또 서로를 기다려주면서 서로를 이해했고 또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일상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상을 특별하게 보내는 것들 중에 결혼 사진을 웨딩 사진 찍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일생을 커다란 여행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결혼은 저희들의 특별한 일상 중 종착점이 아닌 하나의 경유지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뭔가 지금과 많이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저희들이 결혼하더라도 서로가 서로의
특별한 일상이 되어주는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소소하고 귀엽고 깜찍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은우 아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